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 이제 선생님은 교과서로 수업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교과서를 한번 펴볼까요? 네, 교과서를 몇 장 넘기면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오죠? 대단원 1의 전기가 나옵니다. 이 교과서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 자기, 직류, 교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파트, 이제 전기 파트를 시작합니다. 전기 파트에는 중단원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의 역사와 단위 표현, 두 번째는 물질의 구조와 정전기 현상, 세 번째는 전기장과 전위, 네 번째는 직류, 교류와 회로 소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은 단원 계관이 나오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기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인류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독특한 전기적 현상에 합리적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이들이 독자적인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논리적 이론을 정립하면서 전기는 인간의 문명을 구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전기 어원과 역사를 알아보고 전기에서 쓰이는 단위 체계를 익히게 될 것이다. 또한 전기장과 정전기와 전기장, 전위 등과 같은 전기의 기본적인 현상과 그와 관련된 법칙을 탐구하고 전기 회로를 구축하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등과 같은 회로 소자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단원 1 전기에서 배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중단원 첫 번째 전기의 역사와 단위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창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길 바라고요. 이제 전기의 역사부터 보도록 합시다. 전기의 어원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기의 역사를 세계와 우리나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죠. 네. 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electricity이다. 이 단어의 어원을 알아보고 전기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처음에 볼 때 빼고는 나중 가면은 그렇게 볼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한번 읽어두면은 뭐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할 건 없어요. 뭐 연도별로 다 외우고, 이게 우리는 전기를 배우는 거지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과목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외워둘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기의 영어 단어인 electricity 어원은 호박의 어원과 관련이 깊다. 기원전 550년경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털옷으로 문지른 호박에 가벼운 물체들이 달라붙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호박의 신기한 성질로 기록해 두었다. 네, 이게 호박이죠. 호박을 털옷으로 문지르니까 이 호박 근처에 가벼운 물질들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데 탈레스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정전기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호박을 일렉트론으로 불렀다. 16세기에 들어서 영국의 과학자 길버트는 호박처럼 마찰된 물체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은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성질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라틴어로 쓴 자석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물체의 마찰로 일어나는 현상에 일렉트리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일렉트리카는 전기를 뜻하는 영어 electricity의 어원이 되었다. 1899년 톰슨은 여러가지 연구 끝에 전기는 아주 미세한 입자라는 것을 알아내고 여기에 코퍼스 즉 미립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사람들은 톰슨이 명명한 미립자에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토니가 제안한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전기 현상을 처음 기록한 탈레스의 호박 실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콜퍼슬보다는 일렉트론이 좋다고 지지했기 때문이다. 즉 호박 실험을 기념한 의미에서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이 쓰이게 된 거죠. 이로써 일렉트론이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전기 역사를 같이 볼까요? 탈레스가 기록 이후 오랫동안 전기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자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600년 자기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길버트는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과 호박 등의 물체가 마찰하여 나타나는 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이것에 전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침반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전기 측정 장치를 만들었다. 1729년 염색공이었던 그레이는 전기가 실에 따라 이동한다는 것과 실의 종류에 따라 전기가 전달되거나 새어나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가까운 곳에 전기를 띤 물체가 있으면 다른 물체도 전기를 띠며 물체에는 전기를 잘 띠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인체도 전기를 띠는 도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기를 잘 띠는 것을 도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부르죠. (1745년) 클라이스트는 정전기를 담을 수 있는 병을 만들었는데 1년 뒤인 1746년에 미스햄 브룩이 클라이스트의 병을 발전시켜 최초의 축전기인 레이던 병을 만들었다. 네, 오른쪽에 보면은 레이던 병이 나옵니다. 유리병 안팎에 금속박을 붙여서 만든 초기의 커패시터이다. 이 커패시터라는 것은 이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즉, 커패시터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예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 (1752년) 프랭클린은 레이던 병을 계기로 전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금속줄을 단 연을 이용하여 번개의 전기를 레이던 병에 충전함으로써 번개가 전기 현상인 것과 정전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였다. 프랭클린은 전기가 음전기와 양전기로 나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1785년 쿨롱은 은으로 만든 가느다란 철사의 비틀림을 이용하여 전하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데 성공한 뒤 쿨롱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이제 조만간 쿨롱의 법칙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다음에 1800년 볼타는 은판과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로 적신 천을 끼워 만든 볼타 전지를 발명하였다. 이것은 산화와 환원의 화학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전위차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킨 최초의 전지였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죠. 볼타 전퇴. 1800년 볼타는 음판과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이나 알칼리 용액으로 적신 천 조각을 끼운 것을 여러 쌍 겹쳐 쌓은 전퇴를 발표했다. 이 전퇴의 원리를 이용해서 묽은 황산 속에 구리와 아연을 담근 것을 볼타 전지라고 한다. 네,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볼까요? 1827년 오문 전압과 전류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옴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네, 정말 중요한 법칙이죠. 옴의 법칙. 이제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I는 R분의 V라는 공식입니다. 네.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I는 R분의 V. 정말 중요한 공식으로 이제 앞으로 덧셈 뺄셈 하는 것처럼 꼭 외워둬야 되는 공식이에요.
1831년 패러데이는 도체 주변에 둔 자기장을 변화시킬 때 도체의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최초로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된 원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 변화 속도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이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폐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폐회로가 있을 때, 도체로 된 폐회로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다시 뺐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 자석에 있는 자기장이 이 도체를 마찰을 일으키겠죠. 마찰. 우리는 이것을 쇄교한다라고 하는데, 이 폐회로에 이 자석을 넣었다 다시 뺐다를 하다 보면은 이 도체에 이 자기장이 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체에 기전력이 유도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전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전기의 기본 원리. 그래서 대단한 발견을 했죠. 1864년 맥스웰은 전자기하학의 전문가였던 톰슨과 함께 전자기학 및 전신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항상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가설을 전제로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하였다. 맥스웰 방정식은 고전 물리학의 완성으로 불리며 물리학의 역사를 맥스웰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획기적인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기술하는 4개의 방정식이다 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1879년)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발명하였다. 전기는 필라멘트를 통과하면서 저항을 받게 되고 이때 필라멘트는 열과 빛을 내면서 전등의 불빛을 실용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9세기 말 과학자들이 원자핵과 전자를 발견하였고, 전기적으로 원자핵은 양의 성질을, 전자는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전기현상의 물질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해하게 해 주었고, 이때부터 전기를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전자기학의 연구가 심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전기 제품이 개발되었고,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설비와 저장 장치의 생산 능력도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전기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영원히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는 세계의 전기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 역사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저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볍게 읽어봐요. 지금 아니면은 사실 이거를 읽어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82년 미국에 파견된 11명의 보빙 사절단은 미국과 유럽을 시찰하며 서양 문물을 보고 돌아왔다. 미국에서 전등을 보고 깜짝 놀란 이들은 고종에게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였다. 고종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에디슨 전기회사와 계약을 맺고 경복궁 안에 발전기 세대 규모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였다. 처음에 전등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쵸? 1887년 3월 6일 고종 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천궁에서 최초로 전등을 켜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등이 켜진 것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8여년 만의 일이었다. 1898년 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인 한성전기회사가
고종의 단독 출자로 설립되었다. 그해 10월 서대문에서 홍릉간 단선 궤도와 전선로의 가설에 착수하여 12월 25일에 전선로를 완공하고 동대문에 75kW의 직류 발전기 한 대를 보유한 기력 발전소를 설치하였다. 한성전기회사는 배전 설비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의 전기와 백열 전구를 공급하였다. 1900년 4월 전차의 야간 운행에 맞춰 종로에 있는 3개의 가로등이 민간 최초로 점등되었다. 1901년에는 전등 보급이 확대되었다. 1900년도면은 지금 딱 120년 전이죠. 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20년 전만 해도 전기를 모르고 전등이 없었습니다. 네. 달빛 아래에서 공부를 해야 됐죠. 촛불 아래서랑.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전쟁 물자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반도에 발전소를 세웠다. 1944년에는 수력 자원이 풍부한 압록강, 두만강, 장진강 등의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동양 최대의 수풍 수력 발전소를 완공하였다. 이로써 전체 전력 사용량의 70%를 북한 지역에서 생산하였는데 1948년 5월 14일 정오를 기하여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때 남한에서는 삼부제나 격일제로 전기를 공급하는 등 유례없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다. 네,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이런 전력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네, 선생님이 계약하면은 아프리카 얘기도 좀 해줄게요. 1961년 정부는 기존 민간 회사들을 통합하여 한국전력을 발족하였고 이것은 전기 사업의 발판이 되었다. 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한국전력이 1961년 설립되었네요. 1962년에는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고 1965년부터 농어촌 및 도서지구 전환 사업에 착수하여 1987년에는 전기 보급률 99.8%를 달성하였다. 1970년대 들어 국제 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하여 경공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산업 구조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기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건립되었다. 1978년 대한민국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준공하면서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 시대를 열었으며 2009년에는 한국형 신형 가압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면은 이제 1학년 2학기 때 원자력 기초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때 이런 원자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울진 한수원으로 가서, 즉 울진에 있는 한수원으로 가서 또 2박 3일 1박 2일이구나. 1박 2일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2009년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전을 발표하였고 2020년까지 소비자 측 지능화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 지능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의 정보통신을 결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의 역사였습니다. 네, 조금은 지루한 내용이었지만 이번 아니면은 사실 이거를 읽어볼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위 표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